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은 전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스페이스X 750억 달러의 IPO가 임박했다. 750억 달러 엄청난 사이즈죠. 근데 스페이스X 외에도 오픈 AI, 그 다음에 엔트로픽, 클로드 AI 요즘 핫합니다. 이런 것 등등등 합치면 올해 말까지 해서 무려 2,400억 달러. 하도 이제 몇백조 하니까 우리가 이제 좀 감을 잃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 IPO가 지금 거의 확정적입니다. 뭐가 더 먼저냐 나중이냐 요 차이가 있겠죠. 저는 아마 뭐 리플도 지금 장 좋으면 언제든지 IPO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특히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대형 IPO 청약 자금이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다. 왜? 코인에 들어올 돈이 저쪽으로 다 지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소위 걱정을 뭐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대형 IPO는 좋은데 저건 주식이고 우리나라 국장이고 코인은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돈이 있을까? 이거 일리가 있는 주장이 되겠죠. 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IPO가 빵빵 터지면 그쪽으로 돈이 쑥 다 빨려 들어가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삼전 닉스 국장에서는 이쪽에 뭐 코스피의 40%입니까? 엄청난 쏠림 현상이 이 두 개 회사에 집중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특히 이제 AI 쪽이죠. 아니면 우주항공 일론 머스크 초대형 IPO로 돈이 정말 뭐 진공 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갈 겁니다. 저는요 코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의 초우량 코인들로 양극화가 앞으로는 심각해질 거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지금 경기 안 좋다, 자영업 힘들다, 뭐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안 좋았거든요. 코로나 시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보시면 점심, 평일이든 뭐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주말 장사 안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가려받는 맛집은요 드물죠. 뭐 대전에 뭐 이제 빵 파는 뭐 그런 곳만 있는 게 아니고 맛집들은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하는 것들이 드문 실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부터의 트렌드인데요. 사람 심리가 뭐냐면요. 힘들지 않습니까? 검증된 곳만 가는 거예요. 확실한 것 아니면 거들떠 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면 그쪽으로 더 몰려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 투자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전 지구적으로 점점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코인은 매우 불리한 걸까요? 정확히는 하반기 초대형 IPO가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나오면 코인에 불리하기만 할까요? 불리하다라고 하는 전제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을 밑에 깔고 있어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돈이 제한이 돼 있는데 뭐 계속 뭐 돈 복사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쪽으로 돈이 가면 코인 쪽은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금리, 금리가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지금 여전히 높은 편이고 과거 3년간 사실은 계속 높았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는 금리를 낮춰도 미국이 그래 높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돈이 미국 시장으로 실은 빨려 들어갔던 것이고 지금의 분위기는 위험 회피입니까? 위험 선호입니까? 위험 회피예요. 지금은 안전한 거 외에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투자 결정 잘 안 합니다. 사업 지금 막 확장시킬 수 있습니까? 뭐 관세가 몇 프로야? 호르무즈 이거 전쟁이 끝나는 거야? 많은 거야? 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전제 하에 코인은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사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내 현재 있죠. 이 현재 시점에서 가까울수록 그것이 더 이제 뭐랄까요, 더 편향적인 시각이 됐어요. 현재와 가까운 과거 3년, 4년 우리가 지금 겪어왔던 코로나 이후 어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22년, 3년, 4년, 5년
미국 연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너무 많이 찍었죠. 금리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미 연준에서 그래서 긴급하게 금리를 뭐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QT를 뭐 3년 이상 지속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의 유동성은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뭐 재무부는 뒤쪽에서 실은 돈을 풀었지만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23년, 4년, 25년 미국 주식 시장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무슨 소리냐. 맞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 어떤 주식이 많이 폭등했습니까? 엔비디아 아니었습니까? 구글, 아마존, 테슬라, 과거 2년, 3년간 AI다, 뭐 M7 큰 회사 위주로만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많이 올랐죠. 지난 3년, 4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높은 상황이었죠. 고금리 상황에서 확실한 것 위주로 돈이 쏠린 거예요. 금리가 낮으면요, 이제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다 해서 이제 뭐 낙수 효과죠. 뭐 큰 회사뿐만 아니고 이제 중간 정도 아니면 중소형 기업들 막 돈이 이제 돈 복사가 돼서 막 풀려 나가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과거 3년, 4년을 보면 고금리 하에서 확실한 것. 그리고 미국에서 좀 국가 자본주의를 이제 벌써 이제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AI라고 하는 산업을 먼저 콕 집어준 거죠. 뭐 물론 방산과 우주도 있지만 여기선 AI가 위주가 될 겁니다. 왜? 미국의 패권을 수호한다라고 하는 것 하에서 지금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 좀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로 지금 리셋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미국이 패권 잃겠는데 그래서 AI 위주로 돈을 몰아줬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세 가지 전제. 유동성이 제한적이다. 금리가 좀 높았다. 그리고 위험 회피 현상이 지금은 있다. 요게 앞으로 그대로 될 것이냐 아니면 바뀔 것이냐. 요게 저는 적절한 질문이라 보거든요. 저는 바뀔 수 있다. 왜? 유동성이 이제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뭐 저나 저 오후반 동생은 작년부터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유동성 많아진다. 그러니까 M2라고 하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늘어날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유동성보다도 유통 속도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과거에 없었던 일이에요. 디지털 달러입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 우리가 뭐 코인을 샀다 팔았다 뭐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요 정도 하지. AI 에이전트는 사실은 이 제한이 없거든요. 얼마나 돈을 사고 팔고 빨리 많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SLR 규제 완화, ESLR 규제 완화, 이건 이제 은행 쪽에서 현금을 좀 더 많이 쥐어주는 거죠. 이거는 대출을 늘리는 대출이야말로 이 신용대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돈 복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유동성이 급진적으로 커질 수 있거든요. 저는 유동성이 당연히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고금리인데요. 저는 예전에 뭐 제로금리, 저금리, 뭐 트럼프 대통령 뭐 1% 얘기를 했었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1%는 좀 이제 너무 심한 것 같고 중금리, 그 다음에 중물가. 중금리라고 하면 지금 뭐 한 3.75% 미국 기준 금리거든요. 한 3% 아니 뭐 2% 중반 뭐 요 정도를 전 중금리라고 봅니다. 대략 3%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부담이 있는 금리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가도 뭐 연준에서 지금 뭐 지난 뭐 50년, 70년 2% 목표 물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한번 이렇게 하고 뭐 전쟁이 싹 다 끝나고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전 아니라 보거든요. 물가가 꾸준히 미국의 CPI 기준으로 하면 한 3%, 3%에서 한 3.5% 이전 대비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물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험 회피, 안전 선호 대신에 아니 뭐 돈 풀리고 금리 조금 더 낮아지고 유통 속도 늘어나면 위험 선호 현상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저는 코인에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겠다.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이거 어떡하냐. 전쟁이 계속되면 물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계속 뭐 이제 그 쥐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를 쥐고 있으면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돈도 더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돈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산업 아닙니까? 물가도 높아지지만 유동성도 더 풀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뭐 영원히 지속된다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왜 제가 중물가, 중금리라고 얘기를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저는 이게요. 통제 불가능한 물가, 통제 불가능한 금리, 통제 불가능한 유동성까지는 안 가고요. 통제 가능한 물가, 통제 가능한 유가, 그 석유 가격, 그 다음에 그 정도의 금리, 요 정도를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바뀐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유동성, 그 다음에 위험 선호, 이건 뭐 사실 비슷한 얘기죠. 위험 선호가 되고 돈이 풀린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높은 금리, 조금 높은 물가, 이거 부담됩니다. 근데요, 이 2번을 오히려 저는 뚫고 그냥 시장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 이제 명확성이라고 하는 제가 뒤에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시장 구조법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코인 시장에 돈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도 이 명확성 입법 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면 저는 금리나 물가의 조금 위험 요소들 이거 그냥 뚫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뭐 시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뭐 연말이다, 뭐 내년이다, 또 전 좋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후폭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저는 거품이 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금리는 여기서 몇 번 더 낮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깎아주겠다. 지원금 주겠다. 미국의 선거 전에 저는 선거 전에 돈을 회수하겠다. 세금을 높이겠다. 저는 사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다고 해도 세금 아마 그 선거 끝나고 뭐 발표를 하겠죠. 여기에 명확성이 이제 가해진다면 이제 법이 통과가 된다면 위험 선호 현상은 제가 볼 때 폭죽을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그 IPO 얘기를 들어가 봅니다. 위험 선호 현상이 여기서 만약에 훨씬 더 올라간다면 올해 하반기에 하는 블록버스터, 뭐 스페이스X를 비롯한 IPO 여기서 투자자들은 쉽게 말하면 돈 맛을 보겠죠. 돈 복사를 경험하겠죠. 이 투자자들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집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본다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스페이스X, 오픈 AI 내가 여기서 돈 좀 벌었는데 주식 뭐 5배, 뭐 6배 올랐는데 그러면 난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그거 싹 팔고 이제 집에 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마도 돈이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거품 껴서 막 그냥 자산 그 시장 올라갈 겁니다라는 사실은 그런 얘기거든요. 나중에 후폭풍이 훨씬 거세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좋을 때 판 돈은 그대로 저쪽 이제 별도 계좌로 빼놔서 이제 대폭락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코인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 중기, 뭐 올해 한 말, 내년 초까지 봤을 때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사실 지금 코인 시장이 폭등의 짜릿한 맛을 본 지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국장이랄지 뭐 금시장, 은시장 보면 기본이 10년 단위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오래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코인에서 1년 반은 거의 뭐랄까 한 10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을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지금 국장, 미장 제가 볼 때 코인의 짜릿한 맛은 그 단기에 주는 그 급등 맛은 제가 볼 때 뭐 금이나 은이 따라올 수 없다고 봅니다. 코인에 지금 당장 아닙니다. 코인의 폭등이 나온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포머는 도질 수 있겠다.
이 짜릿한 결국 맛,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갈까요? 개인적으로 불확실성에 지금 뭐 100% 확실한 게 있습니까? 전쟁 뭐 지금 확실히 뭐 어떻게 방향성이 나왔습니까? 불확실성에 꾸역꾸역 우량 자산, 그 우량 그 코인들 꾸준히 사신 분들이 이 맛을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82,000달러를 돌파해야 한다. 지금 뭐 유투데이라고 하는 이 매체는 상승 초기 국면에 있다.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란에 정말 뭐 미사일로 저기 뭐 에너지 뭐 석유부터 싹 다 날리고 뭐 다리 다 끊고 에너지 전력 시설 다 날려서 말 그대로 석기 시대로 만들지 않는 한 저는 바닥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한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여기 매체에서는 82,000달러 한화로 치면 1억 2천만 원은 넘어줘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저 갤럭시 디지털의 그 마이크 노보그라치 있죠. 이분은 10만 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만 달러는 넘어서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한 달 전보다 시장의 모멘텀이 훨씬 개선이 됐다. 옵션 시장 영향으로 상승세가 또 이제 둔화될 수 있지만 이 뭐 커버드 콜 같은 거 옵션 상품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아서 이제 배당금 주는 상품들 지금 골드만삭스가 지금 막 출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비트코인 시장이 4년 주기의 반감기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점차 성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요, 요건 제가 이 뉴스보다는 억만장자들을 옆에서 제가 억만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배울 점이 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쉽게 말하면 그 우리 투자자분 중에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폭락은 슉슉 다 피해가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억만장자가 되신 분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억만장자 조 단위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설사 뭐 간다고 해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틀립니다. 그리고 폭락 정통으로 맞습니다. 파산 사실은 여러 번 했어요. 이거 그분들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뚫어내고 그 자리까지 가서 지켜낸 겁니다. 끝까지 해낸 거예요. 맨날 틀리고 폭락 맨날 겪고 뭐 퇴물 소리 듣고 이제 노인이다 복덕방이나 가세요 손주나 보세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겪어요. CG는 감옥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요 전 정말 대단하다 보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했을 때 바로 인정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복성이 남달라요. 제가 봤더니 회복성이 엄청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포기하고 저주하고 떠날 것 같은데 안 떠나더라. 그걸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봤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뭐 증명을 꾸역꾸역 하는 삶이 아니고 증명이 되는 삶을 투자자로서 한번 뭐 저와 우리 구독자님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제 동생이 보여드렸죠. 펀딩 레이트.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비트코인 상승을 많이 봤습니다. 반면 2월 초부터 4월 말 지금까지도 비트코인 하락 숏이야 숏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2월 초에 제가 이 단기 바닥 팍 찍었을 때 계속 얘기 드렸었죠. 지금 고수준에 지금 다시 한번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지금 바닥을 내가 잡고 말겠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아니시라면 뭐 비투에서 저기 뭐야 그냥 한꺼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것만 아니라면 지금은 여전히 매우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봅니다. 퀸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하락장에 내가 비트코인 16,000달러일 때 그때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 사람들 뭐라고 했냐? 10,000달러를 외치고 있었다. 여전히 생생하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모두 4만 달러, 5만 달러 비트코인을 외치고 있더라. 느낌 아시겠죠? 근데요. 뭐 이 사람은 뭐 미래를 알겠습니까? 미래 모릅니다. 모르면 제가 그냥 의역을 하겠습니다. 지금 못 사면 도대체
언제 산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ETF 기관 점유율 지금 퍼센티지로 이제 그 비트코인 금액으로 나타냈네요.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이 조금 이제 좀 줄어들고 있고 지금 가운데 검정색이 누굽니까? 여전히 블랙락이 엄청난 일입니다. 블랙락 지금 보이시죠? 피델리티 초록색이고요. 21 쉐어스 주황색,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등등등이 비트코인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뭐 누가 1위냐? 뭐 블랙락이 1위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24년도부터 현재 26년 4월까지 지금 보이십니까? 비트코인을 ETF로 사는 사람들이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누군가 비트코인을 많이 ETF로 쟁여놓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인물 아마 한 번씩 보셔서 아실 겁니다. 피델리티 뭐 한 32년 차, 33년 차. 그 비트코인이나 그 글로벌 매크로 쪽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뭐 비트코인을 뭐 1억 달러 갈 것이다, 뭐 1,500억 갈 것이다 얘기를 하신 분입니다. 참고로. 근데요, 이렇게 긍정적이신 분이 왜 작년 12월 달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어요. 그때 좀 물음표였거든요. 왜 이런 전망을 하지?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 6만 5천 달러 정도 바닥을 찍지 않겠냐.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6만 달러 갔거든요. 얼추 이 정도면 그래도 맞았다라고 얘기를 저는 뭐 해도 되지 않겠냐. 근데 최근에 이분이 그러니까 소위 하락론자에서 갑자기 상승론자로 다시 또 의견을 또 바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초장기 슈퍼 긍정론자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데이터에 따라서 바로 의견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전 이런 유연성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유가 뭐냐? 왜 갑자기 최근 들어서 그러면 뭐 이제 상승론자가 됐냐? ETF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주요 이유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숙련된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 눈치챘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여전히 거래량이 낮을까요? 왜 여전히 대부분은 긴가민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숙련된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은 1%, 2% 제가 볼 때 얼마 안 됩니다. 매우 드물어요. 이분들은 사겠죠. 근데 98%, 99%는 어떻습니까? 코인 아무도 관심 없어요. 코인 뭐 이 시장 뭐 오래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몇 분 빼면 코인에 아무도 지금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고 여전히 불신 단계에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 최근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측 시장이죠. 5월 15일 이전에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임명될 확률 83%가 됐습니다. 원래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에 임명될 확률이 27%였거든요. 갑자기 85%까지 치솟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실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법무부에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너 이거 뭐 연준의 건물 돈 많이 썼다며 형사 조사,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뭐랄까 범죄 조사 이거 지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종결합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뒤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닌 듯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킨 겁니다. 그렇죠. 제롬 파월도 금리 인하 내가 그렇게 하라 했는데 너 끝까지 버텨? 너 정말 뭐 혼 좀 나고 싶어? 느낌 오시죠?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연준 그 이제 그 빌딩의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 요걸 근거로 파월을 조사를 해왔지만 이게 이제 법원에서 사실은 또 기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정치적인 지렛대로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지금 그 삿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사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타코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을 조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보니까 있어. 그러니까 법무부 형사적 뭐 직접 뭐 기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쪽으로 해볼게 하면서 지금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워시가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이것 때문에 27%였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85%. 그럼 5월 15일에 케빈 워시가
온다라고 보시면 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요거랑 시장 구조법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에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톰 틸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공화당 의원이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인데 제가 볼 때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 같은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핵심 member입니다. 이분이 지금 케빈 워시 이 사람 나 안 앉혀. 파월 그거 취소할 때까지 나 이 사람 케빈 워시 인준 안 할 거야. 그리고 시장구조법도 지금 이분이 쥐고 있어요. 핵심 변수였던 지금 뭐 파월에 대한 조사가 철회되지 않으면 워시를 인준에 투표하지 않겠다 버텼는데 이거 이제 물 건너 갔거든요. 이거 이제 사라졌으면 이제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이거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5월 15일에 아무래도 이제 해당 날짜에 맞춰서 케빈 워시가 연준의 의장으로 취임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신기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신시아 루미스, 미국의 친코인 상원 의원입니다. 이분이 시장구조법 관련해서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초당적인 합의라는 말은 작년 그 지니어스법에서 나왔던 용어죠. 양당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통령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 보시면 코인 회사 100개 코인 회사 뭐 리플 저기 뭐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들이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레터를 쓴 거예요. 법 빨리 통과시켜라. 이제는 그만해라. 지금 이렇게 세안을 보냈거든요. 근데요, 이 트위터 X에 제가 루미스 의원 밑에 달린 글을 보니까요, 굉장히 모욕, 조롱, 불신의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루미스 네가 아무리 얘기해봐라. 그거 통과가 될지. 이빨 빠진 노장군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 법 통과 물 건너 갔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을 이뤘어요. 근데 미묘한 분위기 반전이 감지가 된 겁니다. 이 아래쪽 보시면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거야. 이제 법무부는 그 조사 이제 안 한대. 이거 이제 그 보도를 했거든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시장 구조법 이거 이제 도미노가 하나 쓰러지면 이제 하나씩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시장 구조법 이거 하나씩 척척 통과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연준 조사를 이제 파월 의장을 그 조사 취소했다. 케빈 워시는 임명이 될 것이다.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마크업을 진행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이게 마크업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조사는 끝났고 케빈 워시가 오는 거고 클래리티 액트 시장구조법 관련해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마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이제 지금 친코인 첫 연준 의장이거든요. 이분의 시각과 시장구조법 통과가 맞물려서 엄청난 유동성이 코인 시장에 공급되지 않겠냐. 저는 계속 작년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있죠. 명확성과 유동성이 만나면 저는 폭주 기관차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100% 확정이냐? 아닙니다. 100% 확정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80% 계속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뭐랄까요?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100% 다 아는 건 아니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5월 초까지 해서 미국의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마크업 통과될 확률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한 65%. 그러니까 금주 내에 그러면 마크업 날짜가 나오지 않겠냐?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위 위원장인 그 팀 스콧이라고 있는데 이제 파월 리스크가 이제 사라졌다면 이제 입법 속도를 높일 명분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 지금 주고받은 겁니다. 공화당 그 버니 모레노 의원이 5월 말까지 무조건 이 법 통과해야 된다. 상원 통과해야 된다라고 최후 통첩을 날려놨죠. 5월 첫째 주 또는 5월 둘째 주 마크업이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또 스테이블 코인 이자 가지고 이제 그 딴지를 걸면 1, 2주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이게 저는 근데 보세요. 어느 정도 대타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전히 봅니다. 마크업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 큰 과제가 뭘까요? 그 다음엔 이제 상원의 전체 표결이라고 합니다. 요게 5월 말까지는 무조건 진행돼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5월 21일 요때가 이제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5월 21일 이후로 의회 문 닫습니다. 5월 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5월 21일까지예요. 왜? 5월 마지막 주 그 공휴일입니다. 그 상원 의원들 다 이제 쉬는 날이라 그러면 5월 21일까지 상원 전체 표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현재까지 보여집니다. 그럼 뭐 이게 무조건 되냐? 아시지 않습니까? 상원 전체 표결은 60표, 100표 중에 6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강경파 있잖아요. 이분들이 필리버스터 이런 거 하면 이거 6월로 넘어갈 확률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시장의 시각은 반반이다. 뭐 이제 50% 수준으로 보는데 그 이제 핵심 이유는 시간이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6월에 이게 넘어가면 사실상 물이 건너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물 건너가는데 6월 19일이 공휴일이고요. 6월 말에서 7월 초 독립기념일 이때는 2주를 시원하게 쉽니다. 그 다음에 8월 초에서 9월 초 이제 또 한 달 동안 또 쉬어요. 그러니까 미국 좋은 나라입니다. 쉬는 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5월 21일 전까지 이거는 저는 뭐 거의 필수 데드라인인 겁니다. 5월 초까지 해서 마크업이 나오고 5월 21일 상원 전체 표결을 만약에 놓치면 조금 이제 물 건너 가지만 저는 이 확률을 20%로 보고 있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5월 초 마크업 통과까지는 뭐 그건 낙관적인데 5월 말 전체 표결까지 완료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거래가 필요하다. 제가 계속 그 뒷단의 얘기들 드리지 않아요.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JP 모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살벌한 지금 서로 협박과 뭐 좋게 말하면 협상을 하고 있는 거겠죠. 단 보십시오. 트럼프 행정부가 케빈 워시 임명과 함께 이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공표를 한다면 혹시 깜짝 통과 5월 말 이 법이 생각보다 빨리 통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5월 21일 전까지는 이게 통과가 돼야겠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도 와 진짜 쉽지 않다. 투자라고 하는 게 코인 투자하다가 저희가 미국 정치 체계와 뭐 상하원의 의사결정, 법, 입법 이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가 쉬운 분 혹시 계실까요? 지금 코인 투자. 혹시 2017년, 2021년 아니면 24년 12월 달 그때는 쉽게 보였겠죠. 지금 국장 아닐까요? 투자 쉽네 이거. 나 천재 아니야?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돈 복사 야 하면 그냥 바로 뭐 여기 뭡니까? 뭐 30%, 50%, 100%씩 오를 때 지금 이럴 때 전 재산 넣어야지.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코인은 제가 볼 때는 국장에게 지금 도파민 그 매매 타이틀 뺏겼지 않습니까? 저는 올 하반기에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저의 어떤 기대치도 당연히 여기 있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투자를 하시는 뭐 저도 이게 뭐 기분이 안 좋은 꿀꿀한 게 1년이 이제 넘어가니까 그렇죠.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나 방송 지금 왜 하고 있지? 지금 고생을 뭐 지난 1년, 2년이 아니고 지금 막 3년, 4년, 심지어 뭐 5년, 6년, 7년 하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십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신 데 대해서 마지막에 한번 크게 웃자. 지금 이거 하려고 우리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포함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마찬가지고요. 지식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 어차피 저도 투자자로서 공부를 하니까 좋은 거고 구독자님 덕분에 지식을 알려드리고요. 사실 격려하고자 하는 응원을 드리고자 하는 마인드도 실은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격려나 응원 그리고 뭐 후원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해주시는 거 저희들 맛있는 거 또 사 먹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제 영향력이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맣겠죠. 근데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코인 투자를 통해서 노후 준비가 되고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게 제 기준으로는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의미해요.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만약에 사시게 된다면 저는 한국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생각해 보시면 모든 범죄, 모든 전쟁, 모든 어떤 뭐랄까요? 그 싸우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돈 때문에 아닙니까? 일단 내가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이게 구독자님 주변의 가족, 지인, 동료, 친구, 주변 분들까지도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는 미래거든요. 고날을 한번 꿈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머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번 한 주도 힘찬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